여러분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에 있는 박재영 박사 연결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미국 뉴스, 한국 관련 뉴스 전하지만 이제 토요일은 이제 분석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오늘도 연결해 봅니다. 박재영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좌파 정권 탈환해도 소용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예, 지금 뭐 우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한국 정치권 모두 관심은 다 4월 총선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일단 우파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뭐 지금 여러 가지 통합 문제에다가 여러 가지 뭐 지금 한두 가지 가장 급하게 뭐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들이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거기다가 또 이 추미애 뭐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해 못할지 계속 버리는 것 때문에 그것까지 가중돼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눈앞의 상황만도 지금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네. 이럴수록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좀 더 길게 벌어질 일 미리 대응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이제 심각하겠다. 무엇보다 우리의 지금 이 지수한 과제는 이 정권을 다시 찾는 것 아닙니까? 저런 법으로 탈취해간 정권을 다시 찾는 것인데 당장 이 4월에 총선이 있으면 그로부터 약 2년 후에 또 다음 대통령 선거 물론 뭐 더 상황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겠죠. 뭐 문재인을 탄핵으로 끌어내리거나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은 더 빨리 대선이 올 수도 있는데 이게 빨라진다고 무조건 또 좋아하는 일만도 아닌 게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요. 이 박사님께서는 현재 지금 이 상황 앞으로 이 진행되는 전망 이런 거 보면은 이 우파가 이 뺏긴 정권 다시 찾아올 이런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부정선거만 안 하면 민심은 이제 선거에서 이길 것 같은데 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죠. 부정선거가 아니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그럴수록 이게 또 당장 이겨서 총선 이기고 문재인 몰아내서 대선에서 정권 되찾는다. 절대 근데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진짜 제대로 겪었지 않습니까? 불과 한 3년 전. 저 사람들 진짜 자기들 만약에 정권 또 뺏기면 또다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상 뒤집어가지고 정권 다시 뺏어갈 이 시도 당연히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몰아냈듯이 그런 비슷한 방법으로 또 하겠죠. 그 2008년 그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정말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광우병 사태 되지 않았습니까? 그 MBC 등 언론이 주도하고 당시 야권들이 힘 합쳐서 막 했지만 그 이 박사님도 당시에 뭐 여러 가지 현장에도 가보시고 그 분위기 가장 잘 아시죠? 그런데 그게 그 난리를 치고 뭐 그 서울 시내를 다 마비시킬 정도로 했지만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태극기 집회 2년 넘게 하는 거에 비하면 당시 그 광우병 난동은 그 날씨 더워질 때 5월 6월쯤에 뭐 시작이 돼가지고 그 해 여름도 채 넘기지 못하고 흐지부지 됐죠. 그 얼마 못 갔는데 이게 이후에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사실 출발은 괜찮았습니다. 왜 이 통합진보당 헌법재판소에서 위원정당 심판으로 해산시키고 또 뭐 그 전에 이석기 같은 이 공산당들 잡아놓고 괜찮았죠. 이 좌파 척결해 나가는 그랬는데 이게 거기서 그냥 뭐 더 세게 드라이브가 걸리지가 않다 보니까 결국 주사파들 이명박 정권에 때 그거 뒤집어 보려고 했다가 광우병 가지고 했다가 재미 못 본 이 주사파들이 결국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결국은 뒤집어 놨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언론에다가 뭐에다 훨씬 세력을 키워가지고 전면적으로 덤벼서 그야말로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같은 그 여당 내에서도 이걸 막아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들이 결국 그걸 뺏어냈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시 우파가 정권을 되찾는 순간 아마 이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방법 뭐 총동원해서 아마 덤비겠죠. 저 사람들. 그게 사실 확실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지금 발등에 볼 눈앞에 지금 급한 일 여기에 집중해서 막 이러다가 보면은 정권을 만약에 되찾아도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이게 진짜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제 당장 오늘 내일 급한 일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정권 되찾았을 때 저들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안 돼 있다 보면 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정권 불법으로 뺏긴 것 같은 상황이 그거보다 더한 상황도 충분히 더 빠른 시기간 안에 올 수가 있겠다. 이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말뿐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큰 그림은 지금 일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면 바로 문재인 탄핵시켜서 정권 다시 가져오는 이 큰 이 방향은 이런데 이게 진짜 그 과정에서의 하나하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또 이걸 또 플랜 B, 플랜 C 식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만들어놔야 눈 뜨고 그냥 코베이는 식으로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같이 하다 보니까 여론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돼서 여당 안에서까지 그냥 따라가는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게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예, 좋아하죠. 네. 예, 야구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각 포지션이나 보면 주전 선수 멤버 있고 그리고 그 백업 멤버가 1군에 있고 그리고 또 2군에 그 같은 포지션 선수들이 몇 명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뭐 루키군 이런 데서 또 있고 해서 이 사람 빠져도 어떻게 채워주고 그러니까 그거 가장 잘 되는 예를 들면 두산 같은 팀이 그게 가장 잘 돼서 그렇게 강팀으로 우승도 많이 하고 이런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안 되는 주전 한 명이 아무리 잘해도 뒤에 백업 제대로 없는 팀은 맨날 가도 하위권에서 멤버인 거고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러니까 이 대선 주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한 명이 혹시 힘이 빠져도 다른 사람으로 바로 똑같은 이 힘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이게 그런 그 대선 주자들은 그러고 각각 각자가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이 좌파, 주사파 어떻게 척결할 건지 이 플랜을 정말 확실하게 미리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정말 그동안의 학습 효과 정말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거. 그런데 그걸 못하고 또 하다가 뺏긴다면 진짜 이건 뭐 바보 정도도 아니라 뭐 정말 살 필요도 없죠. 그렇게 되면. 근데 현재 그 우파의 그 대선 후보 주자 중에 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제 1순위로 나타나는 사람이 황교안 대표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 뭐 황교안 대표 여러 가지로 뭐 좀 약하네 어쩌네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저는 뭐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황교안 대표한테 제일 기대하는 게 뭐 딴 정치력 이런 거보다 딱 하나 있다면 이 양반이 좌파 특히 이 주사파 척결 하나는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이분이 바로 공안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 공안통. 그러면서 특히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통진당 해산의 그야말로 주역이었죠. 그렇죠. 이 정부 측 대표로서.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 통진당 저쪽 이 사람들하고 아마 별 위협이 다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정당 해산까지 시키는 총 리더였다는 거 이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기대를 하면 이 사람들 황교안 대표가 결코 전에처럼 뭐 좌파한테 끌려다니면서 뭐 이렇게 중심 잃을 그럴 양반이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좌파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대선전 가까이 가고 황교안 대표가 좀 더 가시적인 후보가 된다면 정말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황교안 대표 대통령 되면 그야말로 또 다시 공안 정부가 온다. 대한민국이 공안 정부가 와서 난리가 난다 할 텐데 그야말로 주사파들한테 황교안 대표는 정말 치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난리가 나겠죠. 그럴수록 진짜 공안 말 그대로 공공의 안전 이 공공의 안전 해치는 세력 척결하는 거 정말 대통령으로서 당연하다. 이걸 차라리 아예 정면으로 이렇게 밀어붙여서 지금 이 좌파 주사파한테 정말 질릴 대로 질린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점을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황교안 대표든 누구든 만약에 우파 대통령 나중에 정권 탈환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정부는 좌파 특히 이 주사파들을
이제 말뿐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씨를 말린다는 생각으로 척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진짜 어떻게 해서든 좀비 때처럼 되살아나서 이거 정권 다시 뺏어가겠다고 별짓들을 다 할 텐데 아예 완전히 이 정치권에 발을 못 붙이게 완전히 격리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또 당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이게 헌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헌법 전문에 분명히 명시돼 있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거.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특히 그 중에 핵심 주사파들 대놓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 세력을 괴멸시키는 게 당연히 헌법 정신이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완전히 밀어버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교적 그렇게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이 무엇보다도 첫째도 둘째도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 현장. 왜냐하면 당장 이번 총선부터 18세 투표권 내려갔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다음 대선은 지금 빠르면 중3, 고1 학생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 전교조들이 벌써 얼마나 세뇌를 시켜놨고 또 시키겠습니까? 이 어린애들까지 이 투표를 하니까 지금 중학생들부터 아주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안 그래도 지금 학교는 전교조 세상 아닙니까? 웬만한 학교들. 그러니까요. 그나마 그러다 보니까 그 인훈고등학교 사태처럼 그런 일이 그나마 겉으로 터져 나와서 다행인데, 이게 그러기 위해서 이 학생들 제정신 가지고 투표권 행사할 수 있게 전반적으로 학교 교육 되살리는 핵심은 무엇보다 그러니까 이 전교조를 추방하는 거,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이 우파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 중고등학교 학생 있는 학부모들은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 말 정도가 아니라 이때까지 해온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로 뭐 학교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해서라도 이 전교조들 교육 현장에서 몰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좌파 좀비처럼 부활해서 한국 뒤집어 엎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 학생들을 세뇌시키는 이 전교조부터 없애야 나중에라도 다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일 안 생기게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좌파 척결해가지고 대한민국 되찾고 비정상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 턴은 사실 일단은 마련이 돼 있죠. 기본적인 턴은. 왜냐, 이 최근에 조국 사태 그리고 뭐 청와대 선거 개입으로 추미애 망나니 짓하는 저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좌파들의 민낯 워낙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는 좌파, 주사파 척결해버릴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어떤 이해의 터 같은 거는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 점은 사실 상당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과제는 이걸 최대한 이 분위기 살려서 밀어붙여가지고 정권을 되찾고 이들이 다시 살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완전히 한국 정치와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시키고 추방시키는 거, 이거에 우리가 모두 철저히 준비를 해서 매진을 하고 지금부터 진짜 꼼꼼히 하나하나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저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처한 있는 곳에서 어떻게 싸워서 완전히 씨를 뽑아버릴 것인지 그걸 진짜 우리 모두 각자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박재홍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박재홍 박사가 이게 미국에 있는 정치학자가 왜 이렇게 과격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격한 게 아닙니다. 미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을 떠나서 뭐 두려울 게 없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요. 공산주의가 발을 못 붙여요. 그 애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엄격해요. 지금 뭐 이런 좌파가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런 좌파 짓을 하는,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집단들, 민노총이라든가 전교조라든가 발을 붙이지 못해요. 엄격합니다, 법이. 아주 엄청난 벌을 때려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적국에 대놓고 그냥
만세 부르고 적국에 대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라고 하는 행동을 뭐 정치권에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완전 박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주장이 과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완전 미국은 박멸이 아니라 씨를 내리질 못해요. 거기서는 큰일 납니다. 미국에서는 엄격해요. 우리도 그러니까 우선 민노총, 전교조, 특히 전교조, 그 다음에 하여튼 우리법 연구회든 하여튼 좌파 단체 행동하는 거, 이 집단부터 박멸을 해야 됩니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을까?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그거 시도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됐는데,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죠. 네, 여기 누르면 구독입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전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